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흔히 아름답다, 어떻게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그 사람답다, 나답다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홍 MC는 언제 나답습니까? 언제 아름다워요? 일단은 마이크 잡고 무대에 섰을 때가 가장 저답고 아름다웠죠. 예. 근데 작년 8월 지나서 찬바람이 조금 부는 9월부터 그냥 힘들어지더라고요. 갱년기가 와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네, 아름답지 않은 대답이었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방송인이다 보니까 카메라 앞에 서거나 마이크를 잡았을 때 가장 힘이 나고 저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원준 씨도 그러지 않을까? 저는 딱 오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딱 오늘이다. 제가 방송을 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침마다 전북과 함께하기 위해서 방송국에 올 때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역시 이원준답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네. 원준 씨도 이제 곧 갱년기가 온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곧. 근데 뭐뭐답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간혹 쓰는데 네. 이게 굉장히 좋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소리의 고장 남원답다, 국악을 배운 사람답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또 기분이 좋죠. 그렇죠. 국악기를 들고 공연도 하고 교육 봉사 활동까지 하고 왔다는데 이분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남원 용성중학교 국악관현악단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아침마당 전교 평균 연령이 쑥 낮아진 것만 같습니다. 소리의 고장 남원에서 오셨는데 한 분 한 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진섭 교장 선생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원 용성중학교 교장 송진섭입니다. 가장 남원다운 교육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 활동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2년 차이고요. 오늘 하루 남원 용성중학교 열심히 자랑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오셨고요. 이분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최석근 지휘자님. 안녕하세요. 남원 용성중학교 국악관현악단에서 지휘자와 대금 강사를 맡고 있는 최석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휘자 선생님 오셨고 그 옆에 우리 권유빈 양. 안녕하세요. 저는 남원 용성중 국악관현악단에서 타악을 맡았었던 권유빈입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으로 타악에 대한 매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남원 국악예술고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윤상아 양.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안녕하세요. 남원 용성중학교 국악관현악단에서 소리와 아쟁을 담당했던 윤상아입니다. 국악관현악단에서 소리와 이제 아쟁 덕분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김계준 군. 안녕하세요. 저는 남원 용성중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에서 피리를 담당했던 김계중입니다. 중3 때 처음 불었던 피리의 매력에 빠져 진로까지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해외 연수도 가고 이렇게 방송도 나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직은 수줍어. 수줍음이 많아. 자, 맨 마지막 우리 양하연 양. 안녕하세요. 남원 용성중학교 국악관현악단에서 현악기인 아쟁을 담당했던 양하연입니다. 국악관현악단 활동 덕분에 해외 문화 교류도 다녀오게 됐는데요. 오늘 방송도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자, 이제 이렇게 학생들하고 나오셨는데 교장 선생님 학교 자랑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우리 남원 용성중학교는 1951년에 중고등학교 통합과정으로 개교를 하였다가 1976년에 중고등학교가 분리되어서 24년
2024년도에 74회 졸업생을 배출하여서 총 2만 1,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남원에서는 가장 크고 역사가 오래된 중학교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온 학생들은 다 졸업생들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1951년에 처음에 학교가 이제 개교를 했으니까 졸업을 한 사람 1회 졸업생분들의 연세가 저는 계산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 선생님은 아실 것 같아요. 네. 며칠 전에 남원 용성중학교 재경 동문회가 서울에서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 갔었는데 2회, 3회 졸업생분들이 90세가 넘으신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오셔가지고 예. 우리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학교 역사가 오래되기도 했지만 지역과 동문들과 함께하는 그런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네. 네. 근데 앞에 소개를 들어보니까 이게 예술고등학교 진학이 참 많네요. 그러면 이 친구들만 그런지 아니면 다들 이렇게 끼가 많은가요? 예, 남원을 흔히 국악의 성지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우리 청소년 국악 관현악단 아이들이 유난히 좀 더 거기에 관심도 많기도 하겠지만은 원래 예술적인 감각이 좀 풍부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졸업하는 아이들이 상당수가 남원 국악예술고등학교를 포함해서 많은 예술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아침마당 전북 딱 이렇게 보시면서 네. 나도 내가 거기 졸업생이요 몇 회요? 라고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것만 같습니다. 네. 우리 남원 용성중학교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시간이 사실 학생들 수업 시간인데 음. 학생들이 왜 이 시간에 아침마당 전북에 나왔을까 궁금해하실 텐데 어떤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예, 우리 남원 용성중학교 청소년 국악 관현악단 아이들이 작년 12월에 제7회 정기 연주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1월 달에 라오스 방비행 지역으로 해외 공연, 교육, 봉사활동, 문화체험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고 하는 것들을 이 아침마당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같이 저희들이 해외 공연하는 과정을 KBS 팀에서 촬영을 같이 동행 취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부터 꾸준하게 정기 연주에 준비하는 아이들의 모습까지 해서 정기 연주 다 담아주셨고요. 6박 8일 동안 같이 동행 취재해 주시면서 라오스의 정말로 생생한 모습들을 그대로 담아주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더 알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아침마당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남원 용성중학교 친구들의 이야기가요. 오늘 저녁 7시 40분입니다. 네. KBS 1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이 된다고 하는데 잠시 화면 보고 오시죠. One, two, three. 하나, 둘, 셋. 청소년 국악 관현악단이 해외 공연 온 게 처음이라고 해서 라오스 애들이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희가 준비를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서 박수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오늘 이 방송 나가고 나면 이제 남원으로 전학 가고 싶다, 이사 가고 싶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채널 고정할 것 같은데요. 예, 교장 선생님 언제 어떻게 어디를 다녀온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얼마 전이죠.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라오스 비엔티엔 푸르나늘 배움터와 방비행 지역의 방비행 중학교에서 공연을 3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고요.
아이들과 함께 교육 문화 활동을 봉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학교에 외벽에 페인트 칠하는 작업을 했었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현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죠. 제기차기라든지 네. 공기놀이, 그다음에 우리의 국악기를 소개하고 직접 아이들이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봉사 활동을 했었고요.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현지 아이들, 방비행 중학교 아이들과 함께 즐기면서 하는 그런 문화 교육 봉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거기 현지에 있는 정말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방비행 지역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액티비티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청소년 시기에 그 쌓아야 될 호연지기를 많이 쌓고 왔었습니다. 아니 근데 듣자 하니까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포함해서 뭐 40명 이상의 분들이 라오스에 다녀오신 거잖아요. 근데 예. 어떤 취지로 라오스까지 가게 되신 걸까요? 전북 특별자치도 도교육청의 10대 교육 정책 중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해외 교류 체험의 활성화였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학교에 있는 청소년 국악 관현악단 아이들과 함께 해외 공연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단지 해외 공연에 보여주는 공연뿐만이 아니고 그 현지 아이들과 교류하는 교육 봉사, 그다음에 직접 문화를 체험하는 체험 활동까지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해서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라오스에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예. 일단 다녀오셨으니까 어떤 점이 좋으셨는지 또 어떤 나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라오스는 동남아시아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이기도 한데요. 70% 이상이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자연 풍경 하나만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아이들이 감수성이 풍부한 청소년 시기에 한 번쯤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뭐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K-팝이라든지 K-컬처, K-음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많이 인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직접 그렇게 라오스에 가서 체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원준 씨는 라오스 안 가봤잖아요. 저는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아무튼 어떤 그런 교장 선생님의 추진력 덕분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라오스를 겪어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최석근 지휘자님은 이렇게 해외까지 가자 이런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첫 해외에 대한 기억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 좀 안 가고 싶어했습니다. 교장선생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음식도 그렇고 이제 언어 장벽도 좀 있고 이제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잠자리가 바뀌면 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예,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 제가 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어찌됐건 가서 음악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음악적인 뭐 사고나 어떤 그런 점이 생긴다면 그걸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고 예, 생각을 했고 이제 그게 어찌됐건 지휘를 하고 있는 제가 예,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 동행을 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자리 바뀌면 네. 그 잠 못 주무신다고 하니까 설마 하면서 저는 이렇게 그래요? 쳐다봤거든요, 네. 지휘자님을.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분은 베개까지 직접 가지고 가시는 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예. 네. 특히나 그 향신료, 똠양꿍이라든지 고수가 안 맞아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학교를 책임지는 건 교장 선생님이지만 관현악단을 책임지는 거는 우리 또 지휘자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상 가보니까 그래도 잠자리도 불편하고 음식도 안 맞지만 내가 가길 잘했다 이런 생각 혹시 드셨죠? 드셨죠? 네, 근데 저희가 사실 공연 환경도 되게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상 저희 강사진이 따라가지 않았으면 뭐 학생들이 이제 공연을 하기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좀 갔다 와 보니까 예,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지휘자님은 용성중학교 그 국악 관현악단 전속 지휘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현재 강사진이 지금 7분이 계신데 국립민속국악원 남원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이제 그 외부 위탁 강사로 예, 시험을 봐서 들어간 강사진이고요. 예, 지금 용성중에서는 예, 4년
올해 기준으로 이제 4년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어떤 느낌일까 좀 들어보고 싶은데 권유빈 학생은 타악이라고 지금 적혀 있거든요. 어떤 악기 하고 있어요? 보통 타악하는 사람들은 장구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모든 북이나 꽹과리 그리고 하이햇 등을 칠 줄 알아야 하는데요. 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국악관현악단에 들어와서 장구를 했고 지금 3학년에는 모든 북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번에 라오스에 가서 그 연습했던 그 북 공연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왔잖아요. 네. 근데 딱 라오스에 딱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딱 첫인상 어땠나요? 일단 첫인상은 음. 저희 부모님 세대인 60에서 70년대 그런 배경이어서 저도 라오스가 그런 나라인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실제로 보니까 더 그런 게 와닿아서 와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화장실 쓰는 것도 좀 불편했죠. 화장실이 네. 제가 방비행 중학교 화장실을 썼었는데 많이 놀랐어요. 많이 놀랐네. 얘기 안 해도 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태국 가면 사와디캅, 코쿤캅 막 이러고 베트남 가면 까먼 뭐 이제 에머이 막 이런데 혹시 그 라오스 갔다 왔으니까 언어? 지금 기억나는 언어 있나요? 저희가 그 가기 전에 그 책자를 받았는데 거기에 사바이디라는 안녕하세요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사바이디. 제가 라오스에서 트럭을 타고 이동하던 도중에 어떤 공간에 어떤 사람들이 엄청 많으시길래 제가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사바이디 했었는데 되게 그분을 환영해 주죠, 되게. 환영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제 예상과는 다르게 되게 표정이 안 좋으셔서 왜 그러시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장례식장 아이고. 있어서 제가 망했다 하는 마음이 조금 부끄러웠어요. 아유, 뭐 근데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예, 어쩔 수 없죠. 그분들도 딱 보고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몰라서 저러네 했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뒤에 있는 윤상아 학생은 라오스 갔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요? 라오스에 갔을 때 약간 남원보다 더 시골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갔을 때 생각보다 애들이 인사도 잘 해주고 잘 반겨주고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이제 사바이디 하면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또 애들이랑 같이 이제 픽처 제가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진짜 다 달려와서 이제 같이 찍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사바이디, 이게 라오스어로 사바이디 이러는데 감사합니다 용어는 뭔가요? 기억나나요? 네, 감사합니다는 약간 컵자이라는 뜻이고 네. 갑자기 그리고 이제 라오스에 가서 파이팅, 수수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어요. 수수. 네. 수수. 사바이디, 컵자이, 수수. 세 단어 이제 돌려쓰기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사바이디. 수수. 우리 계중 학생은 어땠어요? 라오스 느낌? 도착했을 때 여기가 해외구나 싶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호텔 조식도 나름 괜찮았던 것 같고 솔직히 나오고. 그러고 이제 방비행에 있는 중학교에 갈 때 비포장 도로다 보니까 흙먼지들이 막 흩날리니까 마스크 없이는 못 살겠구나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한국으로 치면 시골 내려가는 느낌이어서 신기했어요. 그 진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다고는 하는데 현지에서 만난 그 친구들의 반응은 좀 어느 정도였어요? 그 친구들 앞에서 그 리허설을 좀 많이 했던 탓인지 좀 반응이 별로 좋진 않았는데 그래서요? 네. 그래도 그 현지 친구들이 밝고 순수해서 처음엔 신기해하면서도 반기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첫 번째 해외 여행이었고 공연이라 맞아, 낯설다란 말들을 우리 그렇죠. 친구들이 해주고 있는데 우리 하연이도 첫 번째 해외 여행이자 공연이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처음 방배행에 도착했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 시대처럼 조금 옛날 시대를 봐서 조금 낯설었고요. 그리고 학교에 갔었을 때는 천장도 없고 전등도 없어서 놀랐고 더 충격받았던 건 벤치처럼 긴 나무 판자를 의자랑 이렇게 쓰고 있어서 더 네. 놀랐고 이제 커튼은 커튼인지 천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열악한 환경을 보고 아 내가 진짜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왔어요. 맞아요. 아유, 대한민국만 한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저거 갔다 오면 네. 3일 안 간다? 아니, 라오스 방비행 왜 그 나라 그 지역을 선택하신 건지 이유가 있나요? 해외 교류 체험을 가면 주로 선진국으로 좀 많이 가거든요. 네. 물론 이제 선진국에 가서 좋은 문물들을 배우고 그러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들에 가서 그 지역을 직접 배우고 보고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 시대에 세계 민주 시민으로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라오스라고 하는 지역 그중에서도 조금 방비행이라고 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미리 그러면 이렇게 그 답사도 다녀오시고 선발대로 또 가신 분들도 분명히 그럴 수 계셨을 것 있죠. 같아요. 예, 저희들이 아주 뭐 의욕차게 여름방학 때 선생님하고 같이 저 포함해서 4명이서 같이 라오스 방비행 지역으로 답사를 다녀왔었어요. 근데 현실은 그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전 답사까지 다녀오실 정도였으면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노력만큼이나 현지에서 협조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예. 어땠나요? 저희들이 준비를 한다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여건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던 학교에서 시험 기간이라고 안 된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됐어요. 그럼 이제 다른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현지에 이제 여행사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이제 방송국에 계시는 분들 현지 코디네이터 분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정말로 어렵게 공연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공연과 문화교류를 하고 왔다는 얘기인데 우리 지휘자님 아이들이 어떤 공연을 선보이고 왔나요? 저희는 이제 국악 관현악 공연을 했고요. 관현악곡 5곡을 했습니다. 남도아리랑 그다음에 내게 주어진 시간, 난감한의 우듬 겹주곡 타, 그다음에 이제 라오스 민요 이렇게 5곡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공연을 하더라도 네. 그 라오스 민요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뭔지 모르게 듣고 있다가 우리 노래인데? 이런 느낌 어땠나요? 사실 이제 둘째 날에 BNTN에서 공연했을 때는 학생들이 이제 현지 학생들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그 편곡을 잘 했다, 이제 곡을 선택을 잘 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방비행에서 공연을 할 때는 이게 처음 듣는 노래처럼 이제 이게 그냥 반응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왜 이런 반응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현지 코디 선생님께 들어보니까 이제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쪽 민족은 또 그 민요를 모르는 민족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갔으면 우와 잘한다 했을 텐데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아쉬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권유빈 학생이 현장에서 보여줬던 것을 이 자리에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학생 혼자 연주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 세 사람이 연주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오, 우리는 호응이 좋죠? 유빈 학생 어때요? 근데 확실히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라오스에 계신 분들도 두 분 다 처음 들어보셨을 곡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확실히 라오스에서는 저게 뭐지? 좀 신기하네? 네. 이런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와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이런 느낌이어서 저도 덩달아서 네.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유빈 학생 이 모든 뭐 공연을 보면서 생각이 난 건데 우리 학생들은 알아서 잘 이동을 할 수 있었겠지만 악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피리 같은 거는 본인이 휴대를 하고 비행기 탈 수도 있어요. 근데 검은고, 뭐 아쟁, 뭐 가야금 이런 큰 악기들은 좀 이동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교장 선생님 어떻게 이런 악기들은 이동할 수 있었나요? 제가 이번에 공연을 다녀오고 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알았다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솔직하시다. 너무 검은고, 가야금, 아쟁 이것들이 예. 큰 악기가 정말로 키보다 더 큰 악기들이 총 25개 정도가 대형의 그런 악기들이 예. 준비를 해서 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항공사에서 정말 불운하게도 그때 제주항공 참사도 있었기도 했고 항공사에서도 그 악기를 못 보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거예요. 이제 아이들하고 이미 가기로 날짜는 잡아놓고 아이들은 막 꿈에 부풀어 있는데 이걸 악기를 못 가져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에 라오스의 비엔티엔 한인회 연락해서 거기서 한인회 만약에 가야금이 있다면 그 가야금을 가지고 공연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데까지도 알아보기도 했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뭐 여기 계시는 지휘자 선생님도 있겠지만 지휘자 선생님하고 담당 선생님이 항공사 여기저기 많이 해가지고 2시간, 3시간씩 통화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그 악기를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지고 가면서도 가지고 가는데 혹시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아이고. 그러면 그다 놓고 내년에 다시 거기 가서 공연하지 뭐. 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실제로 준비하면서는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준비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과 지휘자 선생님들이 그리고 여행사 선생님들 모든 분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다녀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저 같아도 알았으면 못 갔을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게 아주 그냥 제대로 공감이 가고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악기 없이 뭐 진짜 친구들만 이렇게 달랑 이렇게 뭐 보낼 수도 없고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항공 뭐 규정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항공사에서 원래 악기를 실어줄 수 없다고 했었던 거예요? 네, 이제 국공립 단체 같은 경우에 외부 행사를 나갈 때 이제 대형 항공기를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대형 항공기는 이제 위탁 수화물 같은 경우에 크기나 무게나 이런 게 좀 여유가 있는 편인데 저희는 이제 라오스로 그 운행을 하는 항공기는 저가 항공밖에 없다 보니 아무래도 위탁 수화물이 작고 그래서 이제 악기를 실는 부분에서 이제 길이 쪽에서 걸리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 나가기 5일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안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항공사 사장님이랑 정말 몇 시간 동안 계속 통화를 하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의논을 해본 끝에 이제 어떻게 잘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쪽 항공사에서 해주기로 좀 얘기가 돼서 그래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고 하지만 뭐 출발 한 5일 전에 이런 연락을 받고 되게 걱정도 많이 했겠어요. 그 양하연 학생도 악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셨겠네요.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다녀와서 알게 됐어요. 제가 힘들었던 건 저희가 라오스에 도착한 시간이 밤 12시였는데 다음 날 공연이 오전 10시여서 이제 공연 준비 이제 조율을 해야 됐어가지고 현악기 담당하는 친구들은 이제 검은고, 아쟁, 가야금 친구들은 줄이 빠지거나 끊어진 것들을 채우고 그다음에 조율하느라 잠을 조금밖에 못 잤던 게 힘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교육의 방식이 스파르타. 이거 하고자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조식 먹고 좀 여유롭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교장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좀 촉박했다.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들. 왜 그러셨어요,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원래 계획이 그랬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마지막 비엔티엔의 푸른 하늘 배움터 공연은 돌아오는 날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그 날이 라오스의 국군의 날 같은 거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스피커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를 시키는 거였었습니다. 갑자기 일주일 전에 그 상황을 전해 들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을 하지 말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제가 제 지휘자 선생님, 선생님들에게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이게 참 상황이 곤란하다. 도착하는 시간이 12시인데 그러면 밖에 조율하고 그때 저희가 그 2시에서 3시 정도에 잠자리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의 악기를 조율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날밤을 새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휘자, 강사 선생님 세 분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솔직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 분이 전부 다 정말로 자기 본인이 희생하면서 그럼 뭐 어쩌겠어요.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하연이도 뭐 갔다 와서 그런 이야기를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덕분에 공연을 아주 힘은 들었지만 즐겁게 재밌게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K-팝 공연은 정말 반응이 좋았겠어요. 예, 거기 740명의 아이들이 초중고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K-팝 공연은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네,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K-팝, 그 라오스에 있는 학생들도 정말 좋아했을 텐데 그 무대를 저희가 좀 재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상하 학생, 계중 학생, 하연 학생이 여기서 좀 보여준다고요. 네, 기대할게요. 빅뱅이 함께 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지드래곤이 시간이 안 돼서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전문적으로 이 케이팝을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한 친구는 피리 불고 또 한 친구는 또 소리하는 친구고 한 친구는 또 이렇게 그 아쟁하는 친구잖아요. 이 친구들이 또 시간 내서 계속 이렇게 뺑뺑뺑 연습하고 빵이야 연습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공연 말고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궁금해지는데 교장 선생님 어떤 활동 또 하셨나요? 예, 아이들의 이렇게 참 피땀 흘린 공연 3회를 했고요. 그 외에 그 방비행 중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교육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페인트 칠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제기차기, 공기놀이, 복주머니 만들기, 한복 입기 체험을 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김계중 친구는 혹시 이 여행 중에 좀 약간 기억에 남았던 거, 재밌었던 거 뭐가 있나요? 선생님들이랑 학교에서밖에 못 봤는데 이렇게 블루라군에서 수영도 하고 배도 타고 그 짚라인도 타고 하니까 엄청 재밌고
기억에 가장 남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제지간에 이렇게 놀고 그러니까 더 친해지기도 했고 그렇겠어요. 자, 그럼 옆에 그 양한현 씨는 기억에 남는 게 뭐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공연을 해야 됐는데 이제 공연장이 그냥 천을 깔고 해야 되는 그런 장소였는데 이제 아쟁은 조금 뒤로 놓고 가야금이랑 검은고를 먼저 놔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타악기들 놓고 그 다음에 해금 자리와 피리 자리까지 잡아주셨는데 아직도 아쟁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이 그제서야 자리 잡아주셨는데 그 자리가 기둥이 걸리는 자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연주할 때 조금 불편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선생님이 안 걸리게 잘 잡아주셔서 잘 해결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정말 맨바닥에 기둥에 난감하네. 그랬어요. 난감하네. 공연은 그래도 잘 끝났죠. 앉아서 하다 보니까 다리에 쥐가 난 친구도 있고 울었던 친구도 있었지만 네. 기다리는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연주 잘 끝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잘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기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남원에서 이제 대부분 또 이제 공연 가서 할 때는 좋은 이런 그렇죠. 무대에서 하지만 그쪽에서는 맨바닥에 하고 또 이렇게 지붕도 없는 데서 때로는 또 흙바닥에서 또 공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이겁니다. 우리 하연이 요거 말고 또 기억나는 아름다운 추억 있죠? 네, 저는 이제 방비행 중학교 벽화 그릴 때가 가장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벽화를 그리다 보니까 친구들의 손에랑 이제 핸드폰이랑 옷에 페인트가 묻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페인트 묻은 걸 보고 현재 친구가 어딘가를 가서 휘발유를 구해다가 손에 묻은 걸 닦아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했고 그다음에 이제 벽화에는 태극기랑 라오스 국기를 그리고 왔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양한현 쌤 춤출 때 봤는데 뭐 키도 굉장히 크고 또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 닮기도 하고 그래서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라오스에서 음식을 못 먹고 버텼다면서요. 맞아요. 네. 제가 음식에 좀 예민한 편이라는 걸 거기 가서 느끼고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밥에서 향신료 냄새가 많이 나서 저는 한 이틀 밥 먹다가 3일 동안은 밥을 아예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이랑 간식 같은 거 얻어먹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밤에 이제 피자나 망고 같은 걸 주셔서 그걸 먹고 버텼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딸기 주스 한 잔을 딱 마셨는데 이제 그걸 먹고 한국에 돌아오고 근데 조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잘 치료받고 지금은 나았어요. 저도 네. 2022년까지는 고수를 못 먹었었어요. 그래서 쌀국수 먹을 때 그걸 좀 빼주세요 했고 아직도 지금 접근 못하는 음식이 똠양꿍은 아직도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저 주세요. 제가 다 먹을 수 있어요. 고수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나저나 아이들이 또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설문조사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도 공연 갈래 말래. 어떻게 나올까요?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6박 8일이라는 기간이 중학교 청소년들이 견뎌내기에 어땠을까 싶은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날 돌아오는 날 오후에 이제 친구들하고 좀 6박 8일 정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 자리에 38명의 학생들이 갔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년에 또 올 거지요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막상 지내오는 과정 속에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쉽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현지 아이들과 교류를 통하고 공연을 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내적인 성장을 많이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외 공연 또는 그 교육 봉사 활동의 교육적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저 또한
내년에 또 준비해서 아이들과 같이 한번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교장 선생님은 라오스 음식이 입에 맞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교장 선생님으로서 아이들과 함께 이 라오스에 갔다. 그럼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 공연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게 해주고 싶으신 게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 있으셨죠? 예, 저는 남원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고 이것을 이 국악 공연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공연을 통해서 실제로 아이들의 이 내적 성장, 그다음에 성장하는 음악에 대한 관심, 애정 이런 것들은 많은 성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책이나 참고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남원다운 것을 소개해줬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자랑스러운 그 용성중학교 네. 졸업생입니다. 근데 우리 권유빈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국악에 관심이 있었는지 어땠어요? 네. 전 초등학교 때도 취타대에서도 나발을 담당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용성중학교에서도 국악관현악단을 하고 국악관현악단도 3년 동안 하니까 나 좀 이거에 좀 맞는 것 같아. 오, 잘 맞다. 그리고 제가 현악기 같은 어. 음이 있는 거는 제가 솔직히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타악기는 거의 때리는 거 위주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마음도 들어서 뭔가 나 이거에 좀 재능이 있나? 이런 네. 타악기에 더 소질이 있다고 하셨지만 이 타악기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챙겨야 될 악기가 많잖아요. 어때요? 힘들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네, 제가 라오스 가기 전에 준비할 때도 막 모든 북은 무게도 무게지만 개수도 엄청나게 많아서 뭔가 제가 혼자 하기에도 솔직히 조금 무리가 있었는데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엄청 많이 주변에서 도와주셔서 더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뒤에 있는 윤상아 학생은 이 판소리를 하기 위해서 이사까지 왔어요? 남원으로? 우와. 네. 처음에 부산에 있었는데 이제 제가 초등학생 때 언니가 먼저 판소리를 배웠었거든요. 근데 저도 뭔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언니 따라 다니면서 취미로 하다가 이게 뭔가 이건 꼭 해야겠다. 진짜 너무 재밌다 해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남원으로 와서 이제 선생님을 바꾸고 이제 중학생 때부터 이제 전공적으로 완전 시작하게 됐어요. 진짜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의 어머니께서 맹자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이동했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 소리하는 딸을 위해서 부산에서 남원으로 이사를 선택하신 그 부모님의 선택,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쯤 되면 원주 씨도 네. 이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갑자기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윤상아 학생 부모님께서 성경지명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남원으로 와서 판소리도 배우고 또 용성중학교 국악관현악단에서 활동도 하고. 아니 어떻게 그럼 지금 고등학교 진학을 한 거잖아요. 소리를 계속 전공을 하고 있나요? 계속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남원 용성중학교의 졸업생이 그리고 또 이제 그 학교의 재학생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윤상아 양의 부산에서 남원으로 와서 소리를 배웠거든요. 맞아요. 그 소리 무대에서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다시 도련님은 서울로 떠나고 춘향이 할 일 없이 향단흙에 붙들리어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디 향단흙에 붙들리어
차든 침방 들어올지 만사가 정황이 없고 종목 상심하는 구나 여보아라 향단아 벌겋고 문 닫혀라 준몽의 나이로 와서 알뜰한 도련님을 옹중나 다시 보자. 아유, 지화자 좋다. 어떠십니까, 저 학생? 예? 참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그렇지요? 예. 소리하면 남원하면 또 소리의 고장이라고 일컬어지잖아요. 네. 이곳에서 더 큰 꿈을 꾸면서 그렇게 무럭무럭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옆에 있는 우리 김계중 군에게 한번 또 물어볼 말이 있어요. 이 피리 전공이라고 했거든요. 네. 피리는 언제부터 불었나요? 중3 때 처음 불게 되었습니다. 중3 때. 네. 안 됐네. 할만해요? 아, 처음에는 개구리 울음 소리가 났긴 했는데 한 달 정도 해보니까 좀 악보로도 볼 만큼 연주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정기 연주회를 통해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까지 꿈꾼 것 같아요. 그럼 중3 때부터 피리를 불었는데 어떤 계기로 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정기 연주회를 보고 이게 멋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담당자 쌤한테 제가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용성중학교 국악 관현악단이 들어가고 싶다고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면접을 일단 봤어요. 일단 면접을 봐서 이제 그 담당자 쌤이 이제 부족한 파트로 이제 피리 파트 어떠냐고 하셔서 이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오케스트라에서 관악기를 불었었어요. 그래서 큰 거부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피리를 원래 내가 거기 가서 불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거는 아니고 선생님의 권유로 피리를 먼저 시작하게 된 거네요. 어떻게 만족스러웠어요? 네, 그 피리는 원래 튀는 사람이 불어야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 그 신체 일부가 튀거나 이제 귀걸이가 튀거나 막 그러면서 귀걸이 어쩐지. 네, 그래서 피리 하는 담당 선생님이 그 귀걸이 보고 개성 있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튀는 게 우리 옆에 여학생들 앞에 가운데 남학생이 있어서 더 튀기도 하고. 근데 아까 피리 소리 처음에 부르니까 뭐 개구리 소리 같이 났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부르니까 잘 되던가요? 네, 한 달 정도 하니까 이제 이제 호흡은 딸리지만 그래도 잘 불었던 것 같아요. 악보도 보면서 연주할 만큼 하고. 그래서 개구리 왕눈이가 피리를 잘 불었어요. 개성이 있고 잘 불고. 알까요, 제 근데 친구들이? 그나저나 국악관현악단 정기 연주회가 그렇게 또 인기가 있고 하다는데 자랑 좀 해주세요. 예.
남원 용성중학교 청소년 국악 관현악단은 작년에 7회 정기 연주회를 했거든요. 예. 제가 제 1회 정기 연주회 때 가서 봤었는데요. 그때는 정말로 동요를 이렇게 불렀을 정도의 그 정도의 아마추어 수준에 불과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7회 쌓아지는 동안에 여러 선생님들과 지역의 남원시청 전라북도 도교육청이라든지 남원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예. 아이들의 실력이 쑥쑥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회 정기 연주회 끝나고 나서는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아마추어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국악이나 예술 쪽으로 진학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연주회를 잘하면 좋지만 네.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이 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교장선생님 아니세요? 교감선생님 아니세요? 네. 체육선생님 아니십니까? 지휘자 선생님. 그렇습니다. 어떤 부담감이 이렇게 막 왔죠? 네, 사실 이 무대를 만들어 나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저희 강사 선생님들과 그 학생들도 정말 열정적으로 잘 따라와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남원 국립민속국악원과 이제 학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예, 공연을 해나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국악기 중에서도 현악기, 그 중에서도 아쟁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아쟁을 다루는 학생이 우리 뒤에 있는 양하연 학생이잖아요. 우리 양하연 학생은 어떻게 아쟁과 인연이 이렇게 맺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중3 때 아쟁을 시작했고요. 1, 2학년 때는 제가 들어간 동아리였지만 좀 흥미도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3 때 친구들이 관현악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생겨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도 관현악단 들어가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면접을 본 다음에 그다음에 제 친구가 있는 곳으로 배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 따라서 그렇게 간 건데 사실 이제 뭐 이게 마음하고 이 몸이랑은 좀 약간 다른 거거든요. 막상 해보니까 뭐 힘들거나 어렵거나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사실 1학기 6개월 동안은 한국을 배웠었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은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악기를 다루던 게 좀 이제 기타만 조금 치는 정도였고 그랬어서 제가 악기 다루는데 솜씨가 없어서인지 흥미도가 막 높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국악고가 아니라 일반계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요? 있습니다. 나에게 국악 관현악단이란 저에게 청소년 국악 관현악단이란 종합 선물 세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 선물 세트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로 관현악단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을 통해서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가왔을 때는 너무나 사람들에게 다양한 맛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저에게 그 관현악단이 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지게 진짜 공감이 딱 갑니다. 자, 옆에 그 뭐 최석권 우리 지휘자님께서는 국악 관현악단이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에게 남원 용성중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은 두 집 살림 같은 느낌이라고 느낍니다. 네. 사실 요 공연을 뭐 정기 연주와 라오스 공연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장 선생님과 이 담당하신 송진호 선생님과 통화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이제 정말 저희 부인이랑 보다도 하루에 통화하는 양이 많을 정도로 정말 연락도 많이 했었고 이제 라오스 가서는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반 선생님들보다는 강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제 친근감이 있다 보니 자꾸 이제 뭐 수영을 하거나 어디 놀거나 아니면 트럭을 타거나 할 때도 계속 이제 같이 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뭔가 그 38명의 학생들을 육아하는 느낌도 좀 들었고 네, 그래가지고 네, 두 집 살림을 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살림꾼 느낌이 나세요. 야무지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서 끄덕끄덕 하고 있더라고요. 권유빈 양에게 우리 국악 관현악단이란?
저에게 국악관현악단은 도파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파민. 왜냐하면 제가 정기 연주회를 준비할 때는 실수도 엄청 하고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면서 되게 주눅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정기 연주회를 끝내고 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너 엄청 멋있더라, 너 엄청 잘하더라 이러니까 나 좀 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파민이다. 진짜 너 좀 하는 거 아저씨도 안다. 아까 봤다. 멋집니다. 자, 그럼 우리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소리꾼 윤상아 학생, 나에게 국악 관현악단이란? 저에겐 국악 관현악단이란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악기를 하면서 아무리 틀리고 실수하기도 해도 그 순간마저 즐겁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하나하나의 경험이 큰 교육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개성 넘치는 우리 김계중 학생. 어때요? 저에게 국악관현악단이란 네. 향수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향수병. 왜냐하면 고향처럼 떠나보내기 싫을 만큼 그리움을 주는 그런 곳이라 생각해서 향수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김계중 군은 향수병이라고 했어요. 표현력이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 그 옆에 우리 양하연 양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국악관현악단이란? 저에게 국악 관현악단은 희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마추어 팀인데도 매년 정기연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남원 용성중학교에서만 하니까 희귀하다고 생각해요.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졸업한 우리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겠어요? 저는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성공을 좀 맛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아이들이 졸업하는 아이들이 친구들이 정기 연주회나 라오스 해외 공연을 통해서 충분히 성공의 맛을 좀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자양분 삼아가지고 고등학교에 나아가고 성인이 되었을 때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보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휘자 선생님, 아이들이 또 졸업을 하니까 새로운 아이들이 또 채워줘야 되잖아요. 네. 예. 자, 저기 어디 짝 카메라 딱 보시고 저 일로 오라고, 예, 일로 오라고, 국악관현악단 오라고 저 홍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 용성중 국악관현악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악에 관심이 있거나 흥미가 있는 뭐 듣는 거 좋아하는 것도 괜찮고 예, 음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자유롭게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졸업생들이 이렇게 보증하는 우리 용성중학교 국악관현악단 학교에서 정기 연주회만 하는 게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아깝죠. 교장 선생님 뭐 특별한 것도 준비하신 거 있으신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있으시죠? 예. 제가 정기 연주회와 해외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고 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공연의 기회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5년도 남원 춘향제에서 우리 아이들을 한번 무대에 설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어떤 거요? 자, 여러분 소개합니다. 동남아 순회 공연을 방송을 마치고 들어온 이제 맞아요. 순회 공연까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한번 뚱 맞아요. 돌고 오는 그런 날도 분명히 올 것만 같습니다. 네, 지난 1월에 있었던 라오스 해외 교류 문화 현장 정말 궁금하시죠? 오늘 저녁 7시 40분 KBS 1TV 고정하시면 KBS 전주방송 총국 특집 방송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 자, 멋진 이야기와 멋진 또 무대를 보여준 우리 소중한 친구들에게 아침바닥 전북에서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손민석 단장님, 오늘 멜로디 큐! 음악도 마음도 하나가 된 용성중학교 국악관현악단, 함께했던 추억 에너지가 오래도록 빛나길 아침마당 전북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멜로디는 아바의 I Have Dream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문화 사절단 역할을 충분히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의 소리, 우리의 문화를 지켜가는 이 지킴이들 저희가 응원 많이 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던 방숙자 선생님이 1학년, 2학년을 맡아주셨고 그 뒤로 3학년 때 송영상 선생님, 4학년 때 서기련 선생님, 네. 다시 이제 5학년 때 송중석 선생님, 6학년 때도 같은 반이셨어요. 아, 정말요? 예. 오. 예,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박병윤 선생님, 2학년 때 노창열 선생님, 3학년 때 정화영 선생님, 어머. 고등학교는 이제 다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아무튼 선생님들 잘 계시죠? 정말. 예, 저도 잘 컸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아유, 정말 기특한 제자라고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학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여러분, 그리고 또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응원의 박수 보내고,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집중, 관심, 사랑, 응원 필요한 거잖아요. 예,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